기자쇼 안진용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 관련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박수홍 씨 부부의 임신 소식과 박수홍 씨의 첫 인터뷰도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박수홍 씨는 본인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 씨의 재판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가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난 3월 22일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형수 이 씨 그리고 그의 법률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형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변호사와 검찰 측에서 서로의 의견 청취, 즉 지금 올라와 있는 이 공소 내용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박수홍 씨가 또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박수홍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거는 형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시는데, 박수홍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검찰입니다. 일단 형수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장에 대해 박수홍이 진술한 조서 일부 및 김다혜 씨, 박수홍 씨의 아내가 진술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기록들의 부동의 의사, 즉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들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이 재판 역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지만은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형량을 두고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이들 입장에서는 무죄다, 우리는 죄가 없다,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으로 갔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수홍 씨를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박수홍 씨는 검찰의 증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여기에 나오게 되면은 이 형수 측 변호인의 질문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 검찰은 왜 박수홍 씨를 다시 부른 걸까요? 이는 형수의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검찰의 공소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 검찰 공소장을 한 차례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고, 그 끝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박수홍 씨의 증인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소장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홍 씨가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이미 친형이 횡령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박수홍 씨 가족을 향한 이 악플은 지속적으로 달렸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SBS 미운 우리 새끼 박수홍 씨가 출연하던 도중에 아내를 만나고 있었으며, 그리고 당시 방송에 노출됐던 박수홍 씨 자택에서 사실상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자, 물론 미우새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연애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박수홍 씨가 김다혜 씨를 만났다?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거듭되면서 지속적으로 박수홍 씨를 괴롭히고 또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는 거죠. 결국 박수홍 씨가 횡령재판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 검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발신한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수는 남편인 박수홍의 형 박모 씨와 함께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며 마곡동 타워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박수홍이 이 통장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세 번째,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할 당시 박수홍의 주거지에서 여성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 이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형수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 기소를 한다. 이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1번, 2번 마곡동 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형수가 2021년 4월 1일 낮 지인 4명이 참여한 단체방에서 이렇게 해.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진짜 마곡 S타워 3층에 예전에 엉터리 임대줬었고 지금은 학원 임대 줬는데 거기서 전화 왔더라고요. 본인들은 박수홍 씨 통장으로 임대료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그 임대료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 박수홍 씨가 안 줘. 본인이 그 통장 가지고 있거든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박수홍 씨의 통장과 임대료는 형 내외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작 지인들에게는 형수가 박수홍 씨 통장으로 임대료를 넣었는데 이상하다. 박수홍이 직접 관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임대료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 박수홍 씨가 안 줘. 본인이 그 통장 가지고 있거든. 본인들이 그 통장을 갖고 관리를 했는데 박수홍이 그 통장을 갖고 그 임대료를 한 번도 본인들한테는 준 적이 없다. 마곡동 타워는 다 박수홍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통장도 박수홍이 갖고 있다. 이렇게 지인들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미운우리 새끼 관련된 겁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지인인 이모 씨가 형수에게 여자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하자 형수는 그냥 달아라. 박수홍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이 카이저 땡땡땡 사는데 여자랑 있던데요 해 라면서 그냥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씨랑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 뭐 그 정도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걸 검찰은 어떻게 봤을까요? 박수홍 씨가 임대료 등이 들어오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음에도 형수와 형이 관리를 하며 박수홍의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박수홍이 박수홍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한 거 이게 전부 다 허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검찰이 봤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앞선 재판에서 형수의 입장은 뭐였냐 보면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고 이런 변호인의 의견에 판사가 맞냐고 하니까 형수 역시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뭐가 읽히나요?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즉 이제는 이 내용들이 허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거짓으로 박수홍을 비방을 한 건데 그게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선 재판이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박수홍 씨를 증인으로 불러세우면서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볼게요. 3월 22일 공판에서 형수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아내인 김다혜 씨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앞서서 허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김다혜 씨가 그 안에서 동거를 했는지 어느 정도 드나들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 즉, 두 사람이 정말로 동거를 한 증거가 나오면은 내 말이 허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쪽을 주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수홍 씨 증인은 검찰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형수 측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형수 측은 박수홍과 김다혜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면서 박수홍의 부모가 박수홍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는 주장인 거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형수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을 했습니다. 즉, 김다혜 씨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여부를 확인하라. 이거는 채택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의 증인 신문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를 다시 증인대에 세우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도라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허위 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한 건 맞지만 그게 허위인지는 몰랐다. 나는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허위인지 알면서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박수홍 씨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앞서 횡령자 편에 나와서도 어떻게 됐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친형, 장남을 두둔하고 장남말이 맞다고 얘기하고 박수홍 씨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론은요, 친형은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그랬던 부모가 여기 나와서는
다른 뉘앙스를 취할까요? 똑같은 뉘앙스일 겁니다. 여기서 형수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박수홍 씨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서도 말해준 게 있다. 부모님들이 나와서 맞다. 내가 박수홍, 김다희랑 동거하고 있다고 내가 내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박수홍 씨가 동거를 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박수홍 씨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 이거는 본인들이 이 얘기가 박수홍 씨의 동거 여부 이런 것들을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형수는 검찰의 공소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장에는 미우새 출연 당시 박수홍 씨의 주거지에서 여성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형수 측은 아니다. 처음에는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 앞선 공판에서 얘기했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부분인데 과연 다음 공판에서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두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그리고 실제로 박수홍 씨의 부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또다시 증언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